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땅을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한국 땅을 좋아할까요? 첫째, 한국 땅은 제가 신혼서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땅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혼서판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혼서판.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죠. 첫째는 그 사람의 외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정하게 외모를 가꾼다든가,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든가, 또 의상을 단정하게 한다든가, 혁대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든가, 구두를 깔끔하게 닦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외모, 내면을 일견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을 보고 일단은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용과 형식이 다 구비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서 신체가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언이죠. 그 사람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교양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단의 기준으로 뭐가 있습니까? 서죠. 글씨체라든가 서예라든가 문장력이라든가 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문장력과 언어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람 판단의 기준, 판단력이죠. 그 사람의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한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좋아합니다. 이 신혼서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이 판단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언어의 토대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른 언어 생활, 말의 품격, 언어의 온도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람 판단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헝가리 다뉴브 참사 사건을 놓고서 자한당 대변인인 민경욱 대변인이 골든타임 3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부적절한 발언 3분이면 일반인들은 찬물에 입수되면은 사망한다는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서 참담한 분위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양반은 민경욱 씨는 기자 출신이죠.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기자 출신이군요. 앵커 출신인데 이 양반의 학력을 보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했더군요. 대학원 국제학 전공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데 앵커 출신의 이런 분이 언어에 있어서 남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밖에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앵커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공감 능력이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시사평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치 평론을 할 때에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에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공감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황교안 자한당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정작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사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경욱 대변인이죠. 자한당 대변인이 이번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신원서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계기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통해서 신원서판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는 자유한국당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유한국당 사랑합니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투사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니, 투사 심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니 얼마나 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투사 심리란 무엇입니까? 자기 약점을 남의 약점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을 투사 심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엇이든지 이번에 그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당 민주당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담겨진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말 논란의 그 도마 위에 생선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투사 심리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예로서의 정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투사 심리라는 것은 이것이 왜 투사 심리를 통해서 편견이 형성이 되고 편견이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사회적인 편견으로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러한 막말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정당, 투사 심리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간파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당이죠. 대안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보는데 숨을 못 본다. 그런 당이 되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독서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의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주는 당.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노남불이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러한 마인드가 바로 투사심리인 것입니다. 투사심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편견이고 프레주디스. 전문용어로 프레주디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굳어지면 사회적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편견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들도 편견으로 굳어진 경우가 있죠.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우생학에 대한 편견, 독일인들의 우생학에 대한 편견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 번째 총선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런 막말 논란을 통해서 어디 그뿐입니까? 막말 논란한 분 중에는 또 여러분이 있었죠. 한선교 사무총장 그리고 정용기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비교 발언 다 이런 것이 막말 논란인데 결국은 총선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안이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정말 한국당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당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면은 그분들이 뜻을 모아서 국회의원 세비도 삭감하자는 그런 안을 제출해서 법제화시켜서 국민의 혈세 아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니 한국당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당이 그래서 한국당입니다. 세 가지 점에서 감사를 드렸죠. 첫째는 신원섭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니 고마웠고, 둘째는 투사심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니 고마웠고, 세 번째는 한국당이 총선에 대한 총선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총선 대책이 없다는 것을 폭로해 주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